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 아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리 5.9를 볼까요? F와 G가 함수 F와 G가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면 그 함수 F에다 K배 해준 상수배 해준 함수도 적분 가능하고 또 적분 가능한 함수 두 개를 더해주거나 빼줘도 적분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그 값은 그럼 적분 가능하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X dx는 K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 fx dx를 정적분 해준 값을 K배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또 fx gx의 합 또는 차에 대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은 각각의 함수를 정적분을 해준 후에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렇게 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상수 K는 정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거 증명은 극한 계산의 성질에서부터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 P를 이와 같은 분할이라 그러죠. 구간 AB의 분할이라 그러면 각 소구간에 속해 있는 그 사이 I를 잡아가지고 정적분을 리미트로 계산할 수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X dx의 정의가 뭐예요? 리미트 P의 노름이 0으로 갈 때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KFXI 왜냐하면 함수가 이거니까 KFXI 델타 XI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이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쓴 거죠. 그런데 리미트를 뺀 요 항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K가 상수니까 시그마하고 상관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K가 여기로 오고 다시 리미트의 성질에 의하면 리미트하고 상관없는 K는 또 리미트 밖으로 나가죠. 이게 리미트의 성질이죠. 그죠? K가 밖으로 나가고 리미트 시그마 fxi 델타 x. 근데 이게 뭐의 정의냐? 이만큼이 뭐의 정의냐면 fx dx를 a에서 b까지 적분해준 값이죠. 그죠? 예, 정적분의 정의. 그래서 K배를 해준 거는 처음에 시그마 성질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 리미트 성질로 밖으로 나가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gx의 dx 하면 리미트 시그마 괄호 f 크 사이 i 플러스 g 크 사이 i 델타 xi 이렇게 될 텐데 요 시그마 fxi 델타 xi 요거를 전개하면 시그마 fxi 델타 xi 더하기 시그마 gxi 델타 xi 리미트 일단 하기 전에요. 네, 여기 그러니까 항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리미트 P의 노름이 0으로 갈 때 시그마 f xi i 델타 xi 플러스 시그마 g의 xi i 델타 xi 네, 이와 같이 돼요. i 이퀄 1부터 n까지 이와 같이 되는데 다시 여기다가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의 정의냐? fx의 정적분의 정의죠. a에서 b까지 fx dx. 이거는 gx의 정적분의 정의죠. 그래서 더해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각각 함수를 정적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또는 마이너스일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된다. 결국 전부 다 뭐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리미트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결론 상수배나 더하기 빼기는 항별로 다 적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 따름 정리 5.1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알파 fx 더하기 베타 gx에 관한 정적분은
알파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베타 인테그랄 gx dx. 또 마이너스일 때도 그와 같이 쓸 수 있다. 예, 이게 성립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상수배가 밖으로 나가고 덧셈을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선형연산이라 그래요. 선형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정적분은 선형연산이 된다. 예, 이거 증명은 아까 했던 정리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정리 5.10 봅시다. F와 G가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면 그리고 모든 구간 사이에 있는 점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면, 즉 함수가 양의 함수면, 그죠? 양의 값을 가지면 적분, 정적분 해준 값도 양수 값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의미 아니다.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적분 해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의 정적분이 gx의 정적분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정의가 뭐예요? 이 정의가 리미트 우리식으로 하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f 그 사이 i 델타 xi i 이퀄 1부터 n까지 이거죠? 그런데 델타 xi는 구간의 길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또 지금 조건에 의해서 fxi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 두 개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들을 시그마 해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리미트 해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x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빼주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적분은 방금 1번에 의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fx-gx의 d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앞 정리에 의해서 이걸 나눠 쓸 수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걸 이항해 오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정리 5.11 자,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한 함수 F가 있을 때 그 구간 사이에 있는 C가 있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다. 즉, 구간 사이에 있는 점에 대한 정적분 내 이와 같은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우리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A, B, C가 있는 거죠. 자, A에서 B까지 fx dx는 요 곡선 전체로 이루어진 이 넓이죠. 그죠? 요 곡선 전체로 이루어진 넓이. 그 다음, A에서 C까지 fx dx는 이 넓이죠. 그죠? 그 다음, C에서 B까지 넓이는, 정적분은 이 넓이에요. 이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A에서 B까지 정적분이 되죠. 그 얘기를 그냥 자세히 정적분의 여러 가지 식을 써주면 이와 같이 되는 건데 뭐 이 증명은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우리 직관적인 증명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예제 5.12 볼까요? 자, 그럼 정적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x dx를 구해라. 자, 그럼 방금 했던 정리에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 이게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 더하기 0에서 2까지 적분. 이렇게 나눠 써줄 수 있죠. 즉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x dx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절대값 x dx 더하기 0에서 2까지 절대값 x인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절대값 x가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 0에서 2, 즉 x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x가 뭐로 나와요? 그냥 x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분 해주고 이거에 대한 적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방금 했던 정리를 바로 활용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유한계의 수에 대한 평균값 구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즉 x1부터 xn까지 수의 평균값은 이걸 다 더하고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걸 시그마 기호로 쓰면 n분의 1 시그마 xi, i 이퀄 1부터 n까지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유한계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 이와 같은 함수의 a에서 b까지 이런 함수값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점들이 무한히 많이 있죠. 무한히 많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함수값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n개의 점에 대해서 구하고 그런 식으로 n이 점점 많아져 가면 이게 무한까지 수렴한 극한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연속함수 fx가 있을 때 구간 a, b를 n개로 등분을 해요. n개 이렇게 n개로 등분을 하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소구간은 n분의 b-a죠. 그 각각에서 그 사이 i를 택하면 함수값들이 f 그 사이 i, f 그 사이 2, f 그 사이 n 이와 같은 값들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요. 그 사이 1 하면 f 그 사이 1 이거는 반드시 여기 그 사이 1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x1, 이게 x2, 이게 x3 이런 식인데 이 중에 한 값, 그 사이 1 그에 대한 함수값, 그 사이 1 그 다음 여기에서의 값, 그 사이 2 여기에서의 값, 그 사이 3 이런 식으로 n개에 대한 먼저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평균값은 뭐가 되나요? n분의 1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h가 n분의 b-a죠? n분의 b-a 한 소구간의 길이 그래서 n분의 1은 b-a분의 h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n분의 1 대신 b-a분의 h를 대입하고 시그마 fxi를 해주면 이 식은 b-a분의 1 시그마 f 그 사이 i h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죠? h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 f 그 사이 i는 함수값, 즉 높이, h는 요 소구간 하나의 밑변의 길이, 그리고 f 그 사이 i는 높이. 그럼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은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죠. 이와 같은 사각형의 면적. 그런 거를 다 더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주고 나서 b-a로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거의 n개에 대한 평균값이다. f 그 사이 1, f 그 사이 2, f 그 사이 n의 평균값 개념이 이거다. 이제 n을 점점 증가시키면 이 구간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고 점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n을 무한대까지 보내면 n이 무한대가 갈 때 b-a분의 시그마 f 그 사이 i h는 이게 뭐가 돼요? 리미트 시그마 요 이하가 뭐예요? 정적분이죠. 그러니까 b-a분의 1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즉 여기에 있는 점들을 무한히 많이 해서 그 함수값들을 다 평균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무한한 함수값들에 대한 평균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즉 함수 f의 평균값은 뭐다? b-a분의 1 a에서 b까지 fx dx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또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은가? 이와 같은 함수가 있다.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 함수의 이 높이들이 쭉 다른데 이 전체 넓이 있죠? 넓이하고 같게 되는
B-A 이게 B-A 갖게 되는 높이. 예. 이와 같은 사각형의 넓이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아랫부분의 넓이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일치한다. 그게 바로 뭐냐? 요 값, 이 높이가 바로 F의 에버리지,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어떤 뭐 흙 같은 모래 같은 게 옆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모래를 쭉 내려서 평평하게 하면 이와 같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래들의 전체 평균 높이, 이 평균 높이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정적분을 B-A로 나눠주면 된다. 왜냐하면 이 식은 뭐하고 같아요? F의 에버리지 곱하기 B-A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과 같게 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높이를 찾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구간 0, 2에서 함수 fx는 1 플러스 x제곱의 평균값을 구해봐라. 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요? 1 플러스 여기 1에서부터 x제곱. 이렇게 돼. 여기서 0에서 1. 1일 때는 여기가 아닌가? 좀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는데. 사실 이게 1이니까 여기가 1이 돼야죠. 2. 2에 높이가 있을 텐데. 이 넓이와 같게 되는 여기 평균 넓이가 이 높이가 뭐냐 이걸 구하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f의 평균값은 2-0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1 플러스 x제곱 dx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분의 7. 이게 한 3분의 7쯤 되면 3분의 7 되면 이 사각형의 넓이나 1 플러스 x제곱으로 만들어진 넓이나 일치한다. 자, 그 다음 우리 온도의 평균값 뭐 이런 얘기도 평균기온 이런 얘기도 하는데 평균기온, 기온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점 뭐 예를 들어서 10시의 제곱, 11시의 제곱, 12시의 제곱 이런 거의 평균값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의 평균값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온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치죠. 그랬을 때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평균 기온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시간이죠? 0시, 이거 그러니까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 동안 t를 0에서 10까지 5분의 2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2로 나와요. 그럼 이 함수에 대한 0에서 10까지의 정적분을 구간의 길이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0에서 10까지 이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구간의 길이 10-0으로 나눠줘. 그러면 3분의 56, 즉 평균기온이 3분의 56도가 된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 몇 개를 했고요. 이제 조금 이론적이면서 아주 응용이 많은 그런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인데 방금 우리 정적분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정적분을 해준 값과 그 구간을 곱해준 어떤 값이 되는 평균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평균값이 존재하는 정확한 점, 함수값으로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언제 존재하느냐? 조건이 있어요. 함수가 연속함수이면, 함수가 구간에서 연속이면 정적분 해준 값은 구간의 길이 곱하기 fc가 되는 점 c가 이 구간 안에 항상 존재한다. 방금 했던 그 예제 생각나죠? 그 예제에서 우리 높이를 구해봤는데 그 높이가 어떤 실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수 값으로. 자, 이거 증명해 봅시다.
어쨌든 폐 구간에서 연속함수니까 최소값, 최대값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m,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이 fx의 최소값, 최대값. 그러면 요 세 개의 부등식으로부터 각각을 정적분을 a에서 b까지 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스몰 m dx는 fx dx보다 작게 나갔죠. 이거 중력분의 성질을 우리 아까 봤죠. 그 다음 다시 이거는 라지 m을 정적분 해준 것보다 작게 나갔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예,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 m 곱하기 b-a 이거 증명했었죠. 또 이것도 상수함수니까 라지 m 곱하기 b-a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부등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예,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세변을 b-a로 나눠주겠어요. 나눠주면 스몰 m은 뭐보다 작게 나갔고 b-a분의 1, a에서 b까지 fx dx보다 작게 나갔고 다시 이 정적분 값은 m보다 작게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f가 아까 a, b에서 연속함수라고 그랬죠. 연속함수면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점이 있다 하는 게 중간값 정리죠. 그죠? 예, 이 값을 함수값으로 가져야 돼. 이 값을 fc로 갖는 점 c가 있어요. 이게 중간값 정리였어요. 그죠? 이 값을 fc로 가져야 돼. 따라서 이 값이 fc가 되니까 양변에 b-a를 곱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fc-b-a가 되는 점 c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개념도 중간값을 하는 거라 이걸 뭐라 그러냐?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다. 자, 이제 주어진 함수가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도 변수를 가지면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함수 f가 폐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면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까지 정적분을 할 수 있죠.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이와 같이. 그죠? x까지 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정적분이지만 a는 상수고 x는 변수니까 이 정적분한 전체 값이 x에 관한 어떤 함수가 나와요. 그죠? 네, x에 관한 함수. 그래서 이거를 large fx로 씁시다. 네, large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네, 이게 t의 함수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요? x에 관한 함수로 나와요. 여기 변수 있는 x에 관한 함수. 그러면 이 함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정리 5.16거죠. 주어진 함수 f가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를 이와 같은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속에 있는 함수의 x를 변수로 바꿔준 거. fx, 즉 요 함수라고 그랬죠? x, fx가 된다.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죠. 정적분으로 표시되는 함수의 요 끝점, 윗끝으로 나타내지는 요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은 한마디로 요 소곡 small fx의 부정적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정적분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변수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 정적분 함수를 도함수를 구해주면 이 속에 게 나오는데 이 속에 게 지금 ft죠. ft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 요 변수를 갖는 fx가 된다. fx.
자, 이거 증명은 그대로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돼요. 자, 증명. f'x 구해보죠. 구해보면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arge fx 플러스 h 마이너스 large fx. 그죠? 그러면 large fx 플러스 h는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a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 또 large fx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지죠. 자, 근데 이거는 다시 적분의 성질에서 a에서 어떤 거 c까지 a에서 b까지 해서 빼주면 뭐가 되나요? b에서 c까지. 그죠? 그래서 요 값은 요 적분 빼준 값은 이와 같이 되죠.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 그죠? 따라서 f'x는 리미트 h분의 1. f'x는 리미트 h분의 1에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 예,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정적분은 적분에 관한 평균치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적분 구간, 길이 h 곱하기 어떤 함수 fc, 어떤 함수값 fc로 쓸 수 있다. 그죠?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 dt는 h 곱하기 fc가 되는 점이 어디에 있다? 요 사이에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x 플러스 h 사이에 어떤 점 c가 있어서 네, 이걸 만족한다. h, fc. 그러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hfc가 되죠. 그죠? 리미트 h분의 1 이게 뭐가 된다고요? hfc. 그러니까 hfc 하면 h분의 1하고 나눠져서 fc만 남겠어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 그런데 자, h가 0으로 가면 아까 그림에서 자, h가 0으로 가요. 그럼 이 구간의 길이가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c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아, c도 x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는 뭐가 된다? fx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당연히 f가 연속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f'c는 이게 뭐가 된다? fx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적분에 관한 변수를 표현한 함수의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인티그럴 1에서 x 사승까지 시컨트 t dt의 도함수를 구하라. 야, 이게 x 사승이라 좀 복잡한데 이 x 사승을 다른 걸로 치환합시다. u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6까지 시컨트 t dt 이거 u에 대해서 미분하. 여기 1에서 6까지 시컨트 t dt 이걸 u의 함수로 봐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시컨트 u가 나오죠. u의 함수니까 시컨트 u. 그죠?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컨트 u가 돼요. 그래서 자, 주어진 함수는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d 오버 dx의 인테그랄 1에서 x 4승 시컨트 t dt는 치환한 함수 f를 u에 대해서는 미분한 게 쉬워요. 그죠? f를 u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다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연쇄 법칙에 의해서 f를 x에 대한 미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f를 u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뭐예요? 1에서 6까지 시컨트 t dt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컨트 t가 아니라 시컨트 u가 나온다 그랬죠. 시컨트 u. 다시 u 시컨트 u 이퀄 x 4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4x 3승이 나오죠. 4x 3승. 그래서 4x 3승 시컨트 u인데 u가 x 4승이니까 시컨트 x 4승.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5.18을 봅시다.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결국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정리. 그래서 기본 정리라고 이러죠. 기본 정리. 기본이에요. 미적분학 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를 하나만 꼽아라 하면 이거예요. 기본이 되는 정리. 자, F가 폐구간에서 적분 가능하고 F의 부정적분 라지 F가 있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다. 자, 먼저 이걸 증명하고 이 정리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자,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고 하였으니까 이 폐구간을 분할을 하죠. x0부터 xn까지 쭉 분할을 해주면 각 소구간에서 임의의 점 크사이 i를 택해서 만든 리만 합을 생각할 수 있죠. 시그마 f 크사이 i 델타 xi. 그래서 정적분은 리미트 시그마 f 크사이 i 델타 xi, 즉 리만 합에 대한 극한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구간 하나하나마다 f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라지 fxi 마이너스 라지 fxi 마이너스 1은 이거에 대한 도함수 f 프라임 크사이 i 곱하기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네. 어떤 구간의 길이 곱하기 그 도함수 값을 곱해가지고 미분에 대한 평균치 정리 생각나나요? 네, 미분에 대한 평균치 정리를 써가지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돼. 따라서 fb-fa는 라지 fxi 마이너스 라지 fxi 마이너스 1을 i 이퀄 1부터 n까지 쭉 더해주면 중간에 항들이 다 없어져서 제일 끝항 마이너스 초항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항 하나하나마다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시그마 f 크사이 i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식 5.19를 여기다가 5.19를 이 식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시그마 fxi 델타 xi 시그마 fxi 델타 xi 이게 바로 i 이퀄 1부터 n까지 해준 게 정적분이랑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적분의 리미트가 이거니까 여기다 리미트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리미트 해주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나와요? 상수 fb-fa가 나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정적분은 리미트 이건데 이 값이 항상 상수니까 리미트 하나하나 항상 fb-fa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 정적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fx의 값에서 b의 함수 값에서 a의 함수 값을 뺀 거다 해서 fx 이렇게 대괄호하고 a에서 b 해서 이거 쓰기를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small fx에 대한 적분은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a와 b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정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자, 좌변은 뭐예요?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리미트 시그마. 네, 좌변은 리미트 n으로 쓸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f 크사이 i 델타 xi i 이퀄 1부터 n까지. 즉 좌변은 극한값 계산이에요. 시그마 하고 나서 극한값 계산해요. 우변은 뭐예요? 어떤 라지란 f라는 함수에 대한 두 함수값의 차죠. 이건 실수 빼기 실수. 우변은 실수의 뺄셈이에요. 실수 마이너스 실수. 그죠? 실수의 뺄셈. 좌변은 극한값, 우변은 실수 마이너스 실수. 실수의 뺄셈은 중학생도 할 수 있죠. 극한값 계산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 돼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 두 개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어려운 계산을 실수 두 개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만 알고 있으면, 물론 부정적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겠지만 알고만 있으면 실수 두 개의 뺄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미트 계산하다 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x제곱 함수, y = x제곱 함수 0에서 1까지 정적분 계산해 보라 그랬죠? 그 계산하는데도 뭐 아마 A4 용지 한 반 정도 들 거예요. 근데 그런 함수가 아니라 더 복잡한 함수, 뭐 세제곱 함수라든가 네제곱 함수, 뭐 이럴 때는 아주 복잡해져요. 그 극한값 계산하려면 뭐 A4 용지 한 2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적분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 두 개의 뺄셈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계산이 간편해지는 거죠. 예, 여기에 이 정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다. 그래서 이 정리가 있음으로 해서 부정적분만 알면 정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우리 미적분학 책이 사실은 이게 한 몇 페이지 되나? 한 700페이지 되는데 이 미적분학 책에서 다룬 내용을 다 오로지 이 정의만 가지고 계산하려면 이게 700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책 한 20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리미트 계산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와같이 이 정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다. 꼭 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자, 따름 정리. 그래서 아까 했던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서 쓰면 주어진 함수 f가 폐구간에서 연속함수이면 아까 했던 정리는 뭐예요? 적분 가능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속함수면 당연히 적분 가능할 테니까 똑같이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에 대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스몰 fx dx는 fb-fa로 쓸 수 있다. 자, 다음 예제 5.2 볼까요? 예제 5.19 볼까요? 자, 정적분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를 구해라. 야, 이거를 만약 리미트 시그마 해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거를 구간을 n개로 나눠서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분의 1 등등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의 공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x제곱에 대한 합의 공식은 있지만 x제곱분의 1 이게 역수가 돼서 여하튼 분수에 대한 합의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함수가 인버스 탄젠트 x를 미분해 준 함수다. 즉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인버스 탄젠트 x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의 정적분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dx는 인버스 탄젠트 x의 0과 1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쓸 수 있다. 자, 인버스 탄젠트 1, 4분의 파이. 인버스 탄젠트 0, 0 해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0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된다. 아주 간단히 계산했죠. 이거 한번 꼭 리미트 시그마 한번 구하려고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 한 반장이라도 채워보세요. 불가능해 하려면. 그 불가능하다는 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제 5.20 다음 정적분에서 뭐가 잘못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분의 1 dx는 이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것의 1의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빼요. 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뭐가 잘못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로. 자,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은 그래프죠? x분의 1, x제곱분의 1.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거로 둘러싸인
이와 같은 아래쪽 면적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 0이 있는데 이 함수가 뭐예요?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즉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0에서 정의가 안 돼. 따라서 연속함수도 아니야. 연속함수가 아니니까 아까 정리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럼 적분 가능하냐? 예,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거 적분 가능한 함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비슷한 얘를 이제 이상적분, 특이적분이라고 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정적분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과제는 연습문제 5.2에서 1번에 1번, 2번, 그리고 2번하고 2번에 1번, 2번, 그 다음 3번, 1, 2, 3, 4 전부하고 4번. 예. 뭐 작은 문제로 몇 개요? 11, 작은 문제 10개와 큰 문제 하나, 그죠? 11 되겠는데, 이거를 오늘의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적분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는 뭐라고요?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정리. 정리 5.18.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다. 꼭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